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67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67이면 아직 젊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5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거든요. 35년을 버스 운전했습니다. 26에 시작해서 62까지요. 162번 버스, 서울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는 노선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거의 없이 그렇게 35년을 달렸습니다. 힘들었냐고요? 그렇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님들한테 욕도 먹고, 교통사고도 몇 번 났고,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매일 아침 차고지에서 버스 시동 걸 때의 그 느낌,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설 때의 그 설렘, 손님들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그 보람, 그게 좋았어요. 아내는 늘 걱정했죠. 여보, 몸 상하겠어. 좀 쉬엄쉬엄 해. 근데 저는 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일하는 게 제 삶이었거든요. 버스 운전이 제 정체성이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면 버스 운전사요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렇게 35년을 달렸는데 62이 되니까 회사에서 은퇴하래요. 정년이래요. 김 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퇴직금 받고 기념패 받고 동료들이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교통체증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TV 보고 산책하고 또 TV 보고 그게 다였어요. 1년쯤 지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방해만 되는 것 같고요. 아내는 낮에 자기 할 일 있는데 제가 집에 있으니까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무기력하게요. 올해 봄이었어요. 4월 중순쯤 아침에 일어나서 또 TV를 켰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었어요. 아내한테 말도 못했어요. 괜히 걱정시킬까 봐요. 그날 오후에 동네 공원에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고 있었죠.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지나가고 할머니들이 수다 떨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보고 그때 누가 옆에 앉더라고요. 젊은 남자였어요. 한 30대쯤 돼 보였어요. 멍하니 앞을 보고 있길래 저도 신경 안 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힘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버스 운전 배우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버스 운전이요? 네. 저 이번에 버스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핸들도 무겁고 차체가 크니까 감도 안 잡히고 어제는 주차하다가 사이드미러 박았어요. 그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느 회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여객이요. 거기 제가 35년 다닌 데예요. 162번 몰았어요. 네, 진짜요? 그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35년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버스 운전 이야기, 회사 이야기, 노선 이야기. 오랜만에 신나게 떠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헤어질 때 그 청년이 물었어요. 혹시 저한테 운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사비 드릴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5년 만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돈은 됐고요. 한번 해보죠 뭐.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좀 바쁠 것 같아. 왜? 버스 운전 가르쳐 주기로 했어.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여보가 5년 만에? 응. 한번 해보려고. 아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좋네. 당신 요즘 기운 없어 보였는데. 다음 날 아침 5년 만에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청년이랑 차고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회사에 부탁해서 연습용 버스를 빌렸대요. 차고지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전 마지막 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냄새가 똑같았어요. 기름 냄새, 타이어 냄새, 그리고 그 특유의 버스 냄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저씨, 여기에요. 청년이 손을 흔들었어요. 이름은 박민수래요. 한 33이고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버스 기사로 전직했대요. 늦게 시작해서 걱정이에요. 다른 신입들은 다 20대인데 저만 30대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26이었어요. 늦은 나이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버스에 올랐어요. 5년 만에 올라보는 운전석.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거였어. 이 느낌이었어. 내가 그리워했던 게 단순히 운전이 아니라 이 순간의 느낌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자, 일단 제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잘 보세요.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클러치 밟고, 기어 넣고, 핸들 잡고, 차고지를 나와서 도로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민수가 옆에서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와, 부드럽게 움직이시네요. 저는 왜 이렇게 덜컹거릴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버스는 사람 태우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해요. 1시간쯤 돌고 다시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민수한테 운전대를 넘겼어요. 자, 이제 당신 차례.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꺼니까 확실히 거칠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버스를 느껴보세요. 버스가 당신한테 말을 걸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연습했어요. 민수의 운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연습을 마치고 차고지를 나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아저씨,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좋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어요.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민수를 가르쳤어요. 월, 수, 금 새벽마다 만났죠. 처음에는 차고지 안에서만 연습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도로로 나갔어요. 한적한 시간대에 실제 노선을 돌아보는 거예요. 민수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엔 핸들 잡는 것도 어색하더니 이제는 제법 운전자 같았어요. 좋아요,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류장 진입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승객들 넘어지지 않게. 어느 날은 실제로 손님들 태워보자고 했어요.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요. 제가 옆에 앉고 민수가 운전했어요.
첫 손님이 탈 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손님은 무심하게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았죠. 출발했어요. 민수가 긴장해서 약간 급하게 출발했어요. 천천히. 제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민수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속도를 조절했어요. 두 번째 정류장, 세 번째 정류장. 점점 더 많은 손님이 탔어요. 한 할머니가 타셨어요. 짐이 많으셨죠? 민수가 잠깐 기다려 드렸어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요.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저도 예전에 저랬었거든요. 버스는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점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했다. 제가 해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다음 주에 실기 시험이에요. 혹시 시험장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떨려서요. 당연하죠. 제가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뿌듯했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행복해.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아. 얼굴에 다 써 있어. 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야. 미안해. 그동안 집에서 할 일 없다고 징징댔잖아. 아니야.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 시험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더 긴장됐어요.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험장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아저씨, 저 너무 떨려요. 손이 이렇게 떨려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요.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제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심호흡 크게 하고 시동 걸고 출발하세요. 버스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민수가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초등학교 때 아들 시험 기다릴 때보다 더 떨렸어요. 드디어 민수가 나왔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달려갔어요. 어땠어요?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합격이요. 합격했어요. 저도 모르게 환호했어요. 그래요. 잘했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껴안았어요. 나이 차이도 관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과 제자로서, 아니 친구로서 기쁨을 나눴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저씨, 진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아저씨는 저한테 운전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33세 버스 운전 시작하는 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아저씨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구나.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그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67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결심했어. 뭘? 나도 다시 운전할래. 정식으로는 못해도 교육이라도 하고 싶어. 회사에 연락해 볼게.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진짜? 응.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잖아. 이제 살고 싶어. 제대로.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해.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을 꿨어요. 제가 버스를 몰고 있는 꿈이었어요. 웃으면서요. 다음날 바로 옛날 회사에 연락했어요. 저 김철수입니다. 5년 전에 은퇴했었는데요. 혹시 신입기사 교육하는데 제가 도움될 수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가 놀라더라고요. 김 기사님? 오, 반갑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요? 제가 민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게 됐고, 얼마나 보람 있었는지. 저 아직 건강해요. 운전도 문제 없고요. 신입 기사들 가르치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기사님, 교육 담당으로 와주시겠어요? 시간제로요. 주 3회 정도 신입 교육 맡아주시면 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기쁨에 떨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차고지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교육자로요. 첫 출근 날 신입기사 5명을 만났어요. 다들 젊었어요. 20대, 30대. 저를 보는 눈빛이 반신반의했어요. 이 늙은이가 뭘 가르쳐 줄까? 싶은 표정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35년 동안 버스 몰았고 지금은 여러분한테 그 경험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을 주고 말했어요. 버스 운전은 단순히 차를 모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시는 겁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요즘 버스 기사 무시하잖아요. 욕하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제가 35년 동안 만난 손님들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분들, 명절에 떡 갖다 주시는 분들, 힘들 때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차고지에서 만나서 실습했어요. 때론 강의실에서 이론도 가르쳤어요. 안전운전, 손님 대하는 법, 돌발 상황 대처법. 35년 동안 쌓인 제 노하우를 다 쏟아부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김 선생님, 저번에 알려주신 거 덕분에 시험 붙었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제 경험이 가치 있구나. 어느 날 한 청년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다시 일하세요?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쉬는 게 더 힘들더라고. 사람은 필요할 때 행복한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가르친 신입 기사가 20명이 넘었어요. 다들 지금 162번, 340번, 여러 노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가끔 도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지나가면서 경적 울리고 손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요. 회사에서 제 평가가 좋대요. 김 기사님이 가르친 신입들이 사고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손님 민원도 적고요.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 오늘 제 첫 월급 받았어요. 저녁 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당연히 갔죠. 고깃집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 회사 망하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버스 운전하면서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걸 아저씨가 보여주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을 가르치면서 저도 배웠어요. 나이가 끝이 아니라는 걸요.
67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봤던 별들이었어요. 아니, 항상 있었는데 제가 안 봤던 거겠죠. 고개를 숙이고 살아서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갑자기 왜? 5년 동안 참아줘서, 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다시 웃어서 나도 좋아.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평생 일기 안 쓰던 사람이요. 오늘 나는 행복했다. 67에 다시 찾은 행복이다. 이제 알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다음 날 아침 알람도 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가볍게 씻고 옷 입고 차고지로 향했어요. 오늘도 가르칠 신입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경험을, 제 삶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60대가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하는데 저한테는 새벽 같아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6개월 후예요. 교육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친 기사가 50명이 넘었고 회사에서는 정규직 교육 담당으로 제안까지 했어요. 고맙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주 3회면 충분해요. 나머지 시간은 아내랑 보내고 손주들도 보고 제 인생도 즐기고 싶거든요. 지난주에는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특별 공로상을 받았어요. 퇴직 후에도 후배 양성에 헌신한 김철수 교육 담당자에게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무대 위에서 제가 가르친 기사들이 박수 쳐주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소감을 말해야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저는 5년 전에 이 회사를 떠날 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다시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이 조촐한 파티를 열어줬어요. 아내,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들 축하해줬어요.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꿈 발표하는데 할아버지 이야기해도 돼요? 응. 할아버지가 뭐? 할아버지가 제 롤모델이에요. 나이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 시작한 거요.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제가 손주한테 롤모델이 되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아침에 눈 뜨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제자를 만날까? 어떤 걸 가르쳐 줄까? 차고지 가는 길이 즐거워요. 버스 냄새 맡는 게 좋아요. 엔진 소리 듣는 게 행복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민수를 안 만났다면? 만약 제가 도와주겠다고 안 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겠죠. 무기력하게요. 근데 단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도와주겠다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 저는 이제 67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67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그걸 증명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은퇴하고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 계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어요. 나가서 찾으세요. 혹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 계세요? 걱정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려는 마음이에요. 도전하세요.
저는 오늘도 차고지로 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힘들지 않냐고요? 전혀요. 이게 제 삶이니까요. 이게 제 행복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에 갇히지 말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세요. 다시 운전대를 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철수였습니다.